안녕하십니까. 음식 읽어주는 남자 황광혜입니다. 오늘은 좋은 쌀, 좋은 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나 집에서 밥 해 드시는 분들 만나면은 좋은 쌀 어디 구할 수 없냐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좋은 쌀, 좋은 밥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밥맛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 밥상의 주인도 밥입니다. 밥은 결국 쌀로 솥에다가 해서 우리가 짓는다 그러죠. 밥은 만든다고 그러질 않고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건축물 같이. 밥을 잘 짓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두 가지 좋은 쌀만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잘 결합이 돼야지 좋은 쌀이 좋은 밥으로 나옵니다. 우선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브랜드 있는 쌀을 꼭 고집을 하지 말고 임금님 먹었던 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DMZ에서 농사지은 쌀, 유기농 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이 관능적으로 그 맛을 구분을 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눈으로 그냥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라. 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의외로 상당수 우리가 먹는 쌀들이 호남미입니다. 호남미라는 거는 한 군데에서 생산된 한 가지 품종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품종의 쌀을 브랜딩했다는 겁니다. 섞었다는 겁니다. 경상도 쪽에서 나오는 무슨 쌀, 호남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무슨 쌀에 경기도 쌀 이렇게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섞는 게 이제 물론 기술자들이 있죠.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쌀을 만들기 위해서 몇 지방의 쌀, 몇 곳의 쌀을 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섞는 쌀은 대체적으로 호남미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격이 좀 쌉니다. 근데 호남미에 반대되는 말이 단일미입니다. 한 지역의 한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예를 들어서 그 지방 이름을 붙여서 하거나 주로 우리가 보는 거 보면은 어디에 그 양곡을 만드는 정미소 혹은 농협 이런 이름들로 나오는데 뒷면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미인지 호남미인지는 반드시 표기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단일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 중에 보면은 특등급 쌀이 있고 상등급이 있고 중등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쌀은 특등급입니다. 특등급 쌀이 제일 좋고 단일미로 골라라. 특등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정미소에서 벼를 이렇게 넣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색깔, 깨진 거, 쌀 굵기, 습도 이런 부분을 기계가 다 추려줍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벼를 넣고 쌀을 뽑아내는 구조가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사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섬세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100을 넣었을 때, 벼를 100을 넣었을 때 쌀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특등급으로 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30%는 하자가 있는 겁니다. 깨졌거나 크기가 작거나 혹은 심지어는 색깔이 맞지 않으면은 이 기계가 가려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굉장히 균일한 좋은 품질의 쌀만 70% 정도를 가려내면 대략 그러면은 우리가 특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쌀을 고르는 거는 브랜드나 이름 난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지역의 단일미 중에서 특급을 골라라. 그러면은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이상들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 쌀이 좋다. 두 번째는 보관을 벽시 상태에서 쌀로 나왔을 때 수분이 15%다. 15도 온도 이하에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글쎄요 15% 정도 수분이 된다는 거 구별 못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마른 쌀이다. 아니면 수분이 적당하다. 이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벽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보관기간만큼 벽시 상태로 있다가
먹기 직전에 도정한 쌀이 제일 좋다. 7월, 8월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햅쌀을 따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햅쌀이 맛있습니다. 근데 7, 8월이 되면은 근 10개월 정도 쌀을 벼 상태로나 혹은 쌀 상태로 보관했는데, 쌀 상태로 10개월을 보관하면은 어떤 상태에서 보관을 해도 그 쌀로 지은 밥은 맛이 없습니다. 당연히 벼로 최대한도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정미를 한 다음에는, 쌀로 만든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 이내에 먹는 게 제일 밥이 맛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바로 도정해서 며칠 만에 내 손에 들어오는 쌀을 요소요소해서 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벼 상태로 보관을 할 것 같으면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한 다음에는 빨리 먹는 게 좋다. 왜냐? 쌀 표면에서도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향이 달아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건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향과 맛을 느끼는 요소들이 없어지고, 이 상황에서는 뭐 8월, 9월 정도 되면은 햅쌀이 막 나올 때는 묵은 쌀들은 어차피 맛이 없습니다. 그걸로 밥을 잘 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에다가 미리 쌀을 담궈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지으면은 그나마 좀 낫다. 그렇지만 역시 밥이 씹어보면은 탄력이 없고 쭈글쭈글한 게 뭐 좀 약간 티밥 씹는 맛도 나고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맛있는 쌀은 뭐냐? 햅쌀입니다. 햅쌀로 잘 지어서 그 다음에 바로 퍼서 먹는 거, 그 중에서도 첫 숟가락이 이만큼 왔을 때 코와 그 다음 입에 넣었을 때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쌀, 그런 밥이 제일 좋다. 햅쌀을 갓 밥을 지어서 바로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다. 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좋은 쌀, 좋은 밥, 소천 역시 일반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거는 가마솥이다. 우리가 쓰는 압력밥솥이라는 게 결국 가마솥 원리입니다. 그러나 가마솥으로 지어보면은 그거 나름대로 또 다른 맛이 있다. 솜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냄비밥을 지으면은 밑에 조금 눕기도 하지만 이것도 먹으면 되니까요. 버리는 건 아니죠. 냄비밥을 지으면 잘 짓는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약간 어려운 고난이도의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가마솥이 제일 낫다. 가마솥이 아니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가마솥 원리로 만든 전기밥솥도 괜찮다. 단 좋은 쌀 잘 보관했다가 잘 지어서, 수분 충분하게 잘 지어서 갓 퍼서 먹는 밥이 제일 좋다. 음식 읽어주는 남자 황광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